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성의 관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행성의 관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 탑승한 채로 다른 행성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주 밖에서 나가서 보게 되면 별거 없어요. 우주 밖에서 나가서 보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공전하는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구라는 행성에 타고 있어요. 그럼 타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행성을 지구 공전 궤도면, 정확하게 지구 공전 궤도면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을 내행성, 수성과 금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지구보다 바깥쪽을 돌고 있는 행성을 외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성을 보면 같이 돌면서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구가 여기 있죠. 그럼 지구가 여기 있으면 내행성 같은 경우는 태양을 중심에 두고 그죠? 안쪽을 왔다 갔다. 이 뒤쪽으로는 가지 않죠. 그죠? 내행성은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행성을 관측해 보게 되면 동서로 왔다 갔다 태양을 중심으로 동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행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중심의 태양은 역시 빨간색을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태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내행성 중에서 금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이 지구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지구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지구에서 보면 금성의 궤도는 요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죠. 벗어나도 요 안쪽입니다. 이 뒤쪽에 갈 이유가 없어요. 자, 우주 공간에서 보게 되면 우주 공간은 항상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동서남북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하늘은 새벽 동쪽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시간에 이쪽 하늘이 동쪽 하늘이 됩니다. 새벽 동쪽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초저녁 위치해 보입니다. 그래서 초저녁 서쪽 하늘이라고 항상 암기를 해주세요. 이 지구 반대편 쪽을 항상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한밤중 남쪽 하늘이라고 외워주시면 문제 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새벽 동쪽 하늘, 초저녁 서쪽 하늘, 한밤중 남쪽 하늘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웃기게 읽지 마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금성은 보시게 되면 새벽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금성이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면 샛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또 관측할 수 있고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하죠. 왜? 금성이 요 밑으로 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내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왜? 지구 공전 궤도면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위치에 있는 경우를 갖다가 지구 입장에서는 이쪽이 동쪽인 같이 보이지만 태양 입장에서는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각도를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방 최대 이각.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최대한 벗어났죠. 왜냐하면 금성이 여기 있을 때 뒤에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 이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이 여기에 있다면 이쪽이 보여요. 그러면 금성이 요 아래쪽을 돌아갈 때는 여기서 이러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이죠. 역행이라 그래요.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이 서방 최대 이각이니까. 그리고 요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는 서에서 동으로 가죠. 순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행성은 동서를 왔다 갔다 합니다. 태양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원래는 원운동인데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에 두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서방 최대 이각이
금성일 때는 몇 도? 금성에서는 48도, 수성은 몇 도? 24도입니다. 이런 거는 센스로 외워놓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외행성 한번 보겠습니다. 외행성이 관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외행성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또 태양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겠죠? 자, 태양을 빨갛게 그렸습니다. 태양을. 그리고 나서 지구 공전궤도면을 먼저 안쪽에 그립니다. 지구보다 외행성은 더 바깥쪽에 있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지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껐습니다. 그러면 외행성은 화성을 대표적으로 들면 화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화성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화성이 이 위치에 있는 경우를 서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편을 동구라고 얘기하죠. 물론 선생님은 수성구 쪽에 살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구, 동구,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있는 경우, 태양 반대편에 있는 경우를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관찰하기 좋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쪽 하늘은 언제 새벽 동쪽, 초전 서쪽, 충 위치는 한밤중 남쪽 하늘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성은 한밤중 남쪽 하늘에 왔을 때 관측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자세한 책이 개편되면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성의 운동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화성의 운동하는 모습, 순행, 역행, 순행하는 모습이 원래는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책 개편되면서는 빠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또 그 바깥쪽을 외행성인 화성이 공전을 합니다. 자, 지구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군데 위치를 잡아볼게요. 1, 2, 3, 4, 5, 6, 7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공전 주기가 365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돌죠. 그에 비해서 화성 같은 경우는 687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2배 가까이 느립니다. 그러면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자, 여기는 4번 위치, 요쯤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하늘은 사실은 충위치예요. 지구가 있을 때 화성이 반대편,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충위치에 있을 때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지구가 1번에 있을 때 화성 1번 위치에 보이죠. 2번에 있을 때 2번 위치에 보입니다. 3번에 있을 때 3번 위치에 보여야 되거든요. 자, 3번 위치쯤에서 이렇게 3번 위치. 자, 그런데 4번 위치에서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3번 2까지 갔는데 4번 위치는 돌아오고 있죠. 5번은 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4번, 5번. 그러다가 6번은 다시 앞으로 나가고 7번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어떤 운동을 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순행 방향으로 가다가 잠시 역행했다가 다시 순행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 역행, 순행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가 바로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역행의 폭이라 그러는데요. 이 역행의 폭이 우리 지구에 가까울수록 가장 크거든요. 그럼 외행성 중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운 것이 화성입니다. 화성이 역행의 폭이 제일 크고 화, 목, 토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토성 이상을 벗어나면 그 역행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관측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역행의 폭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체 망경에 대해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